찬서아재 채널은 100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의 연료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건강주유소입니다. 대표 콘텐츠로 맨발 걷기, 치매 예방, 음식 영양에 관련된 영상을 지속 중으로 업로드 중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찬사제입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의 믿음을 키워주는 건강주유소를 운영하는 찬사제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 3편의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 몸이 땅을 접촉해야 에너지를 얻고 건강해지는 생물학적 이론 바탕으로 자연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는 모든 물체에 쪼개서 쪼개질 수 없는 아주 작은 채소의 단위입니다. 이 원자가 지구상에는 118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종류를 보면은 지금 118가지의 종류가 아니거든요. 좀 일부분만 적었는데 이 원자가 수소, 헬륨, 탄소, 질소, 산소, 인, 황, 염소, 칼슘, 은, 주석 많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지구상에 118가지를 조합하고 만들면은 지구상에서 모든 물체를 다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60가지의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60가지 종류 중에서 크게 3가지의 원자로 많이 구성됐다고 합니다. 수소가 63%, 산소가 24%, 탄소가 12%, 나머지 기타가 질소, 칼슘 순으로 이렇게 우리 몸이 원자의 집합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 속에 원자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생물학자의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몸 속에 원자의 개수는 10의 28승이라고 합니다. 10의 28승이면은 숫자의 개념이 잘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공이 28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8개. 28개가 있으면 지금 이게 28개가 아니거든요. 공간이 부족해서 못 적었는데 엄청 무한한 숫자입니다.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무한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0의 28승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10의 14승. 10의 14승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수라고 합니다. 세포면은 다양하겠죠.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도 있을 거고 피부 세포도 있고 이 몸속에 안에 있는 뼈 있잖아요. 뼈도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있죠. 혈액에도 혈액세포가 있습니다. 안에 내장, 장, 위, 간, 콩팥 모든 몸이 다 세포예요. 그 세포가 10의 14승 개수가 있다고 합니다. 10의 14승이 몇 개냐면은 100조개예요. 100조개. 100조.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수가 100조개가 있습니다. 100조개에 한 개 세포 안에서 또 100조개의 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개가 있는데 세포 한 개 속에 원자가 또 100조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원자는 10의 28승. 단위로 치면 양입니다. 양. 우리 몸속에는 무수한 원자 있잖아요. 원자가 우리 몸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원자가 꽉 차 있는 원자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원자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10의 28승의 원자의 개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뇌세포를 구성하는 뇌세포 원자, 뼈세포 원자, 또 피부 있잖아요. 피부세포 원자, 모든
몸에 구성하는 게 원자잖아요. 원자가 1년에 98%, 1년에 98%가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수없이 교체하고 만들어내고 없어지고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300개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그런데요. 1초에 380만 개. 그래서 1년에 98%가 원자가 없어지면서 몸에서 분리되고, 일부는 이 몸속에 있는 기생충의 먹이가 되고, 또 일부는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건강한 육체가 한 달 후, 1년 후에도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이렇게 1년마다 98%가 바뀌니까요. 하루하루 건강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맨발 걷기 이론을 하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렸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은, 모든 원자는 원자 중앙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이 검정색 보이죠? 원자 핵이 있고, 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는 양성자가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보이죠? 중성자가 한 개 있습니다. 원자 핵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 마이너스 전기죠.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는 전자가 원자 핵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원자마다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가 원자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 있잖아요. 최고 많이 있는 수소, 산소, 탄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원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면 돼요. 수소에는 원자 핵에 양성자가 한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도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자 구조상, 원자의 구조상 안정된 상태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수소의 원자에는 남자가 한 명 있으면은 여자도 한 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수소 원자가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산소는 원자의 핵에 양성자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8개가 있으니까 전자는 8개가 있겠죠. 8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탄소는 6개가 있습니다. 양성자 6개, 전자 6개.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8가지의 원자의 구조 있잖아요. 구조마다 전자의 개수가 틀리거든요. 전자의 개수가 틀리니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있잖아요. 알루미늄은 전자 개수가 13개입니다. 13개. 그리고 주석은 50개가 있습니다. 전자가. 그리고 화슬은 108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네신은 전자가 117개가 있습니다. 7개를 그림으로 이렇게 원자 핵에 그리면은 117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원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방법이, 수소는 플러스 1, 전자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수소입니다. 수소 표시하는 거. 그리고 산소는 아까 8개라 했죠. 원자 핵에 플러스 8. 그리고 전자 8개. 전자 8개를 이런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탄소는 6개라 했죠. 원자 핵에 중성자가 6개. 그리고
6개니까 전자도 6개.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는 전자가 어느 정도 있을까? 전자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원소가 10의 28승의 숫자가 있다겠죠. 10의 28승은 숫자의 개념으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는 게 100조개 곱하기 100조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원소가요. 그리고 전자는 몸속에 있는 자유전자, 음전하죠. 음전하는 우리 몸속에 개수가 몇 개 있냐 하면은 10의 28승 곱하기 5개입니다. 이 5개는 어떤 의미로 나왔냐 하면은 우리 몸속에 원소 3대 요소 있잖아요. 수소, 산소, 탄소. 수소는 자유전자 1개, 산소는 자유전자 8개, 탄소는 6개. 그래서 우리 몸속에 3대 주요 원소의 평균값 1, 8, 6 더하면은 15개잖아요. 15개에서 3개를 나누면은 3입니다. 그래서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자유전자는 10의 28승 곱하기 5개의 수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추정적인 수량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풀이해 보았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중간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 몸에는 원자가 10의 28승 수량이 있고요. 전자는 원자 곱하기 10의 28승 곱하기 전자의 개수 5개의 수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원자의 집합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몸속에 원자를 쪼개면은 전자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은 전자의 집합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속에 그 많은 전자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가 없으면은 우리 몸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는 겁니다.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 몸에 세포 있잖아요. 세포 구성에 원자를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전자가 없으면은 원자도 없고 원자도 없으면은 세포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도 없는 거죠. 육체도 없는 겁니다. 생명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뇌하고 육체에 있는 신경세포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냄새를 맡고 뭐 다 하는 거는 신경세포 간에 정기적인 신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기적인 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속에 영양소를 공급하잖아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다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이 혈액을 통해 가지고 세포로 영양소를 공급하거든요. 이 혈액순환의 운반 도구가 전자입니다. 전자가 혈액 속에서 운반 도구로 에너지를 내면서 세포 간에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전자로 움직이는 전자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리모컨 있잖아요. 에어컨 리모컨. 여기는 테레비 리모컨이잖아요. 이것도 건전지로 움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의 몸도 전기가 없으면은, 전자가 없으면은 죽은 생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그렇게 중요한 전자를 어떻게 얻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쉽도록 전자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신체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에서 전자를 얻는 방법과 피부에서 얻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에서 전자를 얻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우리 음식에 보면은 식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잖아요. 그 구성품이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원자 속에는 또 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3대 영양소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기타적으로 영양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제를 우리가 복용하잖아요.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산소를 쉬잖아요.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은 이 몸속에 호흡하는 과정에 산소가 몸속에 들어가면서 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산소도 원자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서는 음식, 영양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입니다. 피부는 피부에서도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산소에서 전자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발과 손에서 땅과 접촉하면서 직접적인 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원시시대 아주 옛날에는 신발을 안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맨발과 땅이 접촉하면서 이 발에서 전자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현대화가 되면서 신발을 신잖아요. 신발을 신고 땅과 접촉이 멀어지면서 이제 전자를 못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맨발 걷기 하는 이유가 피부에서 발과 손이 땅과 접촉하면서 전자를 더불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열풍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음식물에서 어떻게 음식물을 분해해서 전자를 얻을 수 있는지 더 한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3대 영양소 있잖아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 식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십이지장, 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장까지 통하면서 탄수화물은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에 액에 있잖아요. 효소 있잖아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면서 포도당으로 만들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두 가지로 하거든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잘게 분해된 이렇게 영양소들은 어디를 통해서 가느냐 하면은 혈관 있잖아요. 혈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몸속에 있는 아주 많은 혈관입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은 세포입니다. 세포. 우리의 장 속에서 분해된 이 영양소들은 혈관을 통해서 혈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세포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세포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과정에서 이 영양소가 아주 잘 전달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혈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혈관도 튼튼해야 되고 영양소를 혈관 속으로 보내줄 수 있는 펌프력이 있어야 됩니다. 펌프력. 심장이죠. 심장에 펌프력이 있어야지 이 영양소가 혈액과 함께 세포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펌프력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양소가 이 전자의 에너지 역할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맨발 걷기 보면은 이 접지 효과도 있지만은 이 발바닥에 보면은 지압 효과 있잖아요. 이 발바닥에는 수많은 오장육부의 혈관이 있거든요. 혈관을 맨발 걷기 하면서 이렇게 지압을 해줘요. 지압을 해주면서 혈관을 이렇게 펌프질을 해줍니다. 펌프질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세포로 영양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줌으로써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에는요, 우리 몸은 전자의 집합체고 따라서 전자의 집합체다 영상을 소개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맨발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세포, 우리 몸속에서 세포,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건강에 세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찬세아재였습니다. 예예예.